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습입니다. ITQ 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로 2025년 7월달 1교시에 진행되어진 A형 기출문제풀이를 시험장 환경으로 절차로 실전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좌석에 착석하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코아스 프로그램 더블클릭해서 실행켜라 라고 감독자가 안내합니다. 안내사항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킨 다음에 응시 과목 ITQ 파포인트 수험번호 수험표 꼭 지참하시고요. 수험표에 명시되어진 수험번호 8자리 숫자값 입력하시고 그리고 본인 성함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수험자 번호 조회 버튼 누르고 확인. 2025년 6월달부터 달라진 답안 전송 프로그램 진행 절차입니다. 실기시험 시작 전에 알상 숙지하고 동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가 문제집 배포하는 시간이에요. 주의사항은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확인 눌러버리면 바로 시험이 시작되니까 문제지를 배포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은 부정행위 하지 말라, 그리고 답안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확인. 바로요 시험 시작됩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 2021 버전으로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시고요. 배포받은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수험자의 유의사항은 모든 과목이 공통이에요. 공통적으로 반드시 답안 파일은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을 하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하라. 자, 이 조건에 맞추어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기능키 중에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빠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를 실행킬 수 있습니다. 기능키 F12번 누른 다음에 내 PC 문서에 꼭이요 시험장에서는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 입력해서 파일 이름으로 설정을 하고요. 저장 클릭.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 눌렀을 때 상태가 존재가 있음으로 떠야 돼요. 그래야 답안 전송이 가능합니다. 존재가 있음으로 안 뜨는 경우는 저장 위치, 내 PC 문서에 ITQ 폴더에 저장 안 했거나 또는 답안 파일 이름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장 전송하시면 되겠고요. 파포인트에서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서는 먼저요. 슬라이드 크기 A4로 설정하라. 이 부분이 문제 구성을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부터 전체 구성에 대한 조건으로서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불변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파포인트는 슬라이드를 총 6개 슬라이드 작성하는데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40점,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 60점, 문제 구성, 슬라이드 3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 80점,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100점,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로 100점이 됩니다. 먼저 전체 구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순서상으로 전체 구성의 첫 번째 조건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는 불변의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집 보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익숙하시면 디자인 탭 선택합니다. 디자인 탭 선택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고 기본값 와이드 스크린인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선택해서 슬라이드 크기 대화상자 실행시킵니다. 슬라이드 크기 선택 펼침 버튼 눌러서 목록에 나타난 A4 용지 불변입니다. 꼭입니다. A4 용지로 선택을 바꿉니다. 바꾸고 확인 누르면 크기 이미지 크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뜨는데 맞춤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가 좁아져요. 너비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폭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의 두 번째로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할 텐데요. 두 번째부터 6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은 적용하지 말라. 슬라이드 마스터를. 대상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인데요.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보기 탭 클릭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로 바뀌고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에 슬라이드 레이아웃 목록이 뜨는데 세 번째 이름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문제집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절차대로 연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제목 상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내용이 입력된 제목 상자 테두리를 꾹 누른 다음에 왼쪽 상단 꼭지점으로 이동시키세요. 슬라이드의 왼쪽 상단 꼭지점 포개지게끔 이동시키고 위치 그리고 너비 조정합니다. 너비. 네, 높이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높이는 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너비만 요 빈 공백이 있는데 이만큼 넓히세요. 그래서 제목 상자의 위치와 너비 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는 건너뛰고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해야 될 대상으로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 2개와 로고 이미지 그리고 쪽번호 설정 요 세 가지를 출력 형태를 보고 파악합니다. 목차 밑에 깔린 도형이 2개인데요. 네,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네. 이 제목 글자 상자의 높이의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해당 직사각형 포개져 있고 그 위에 배지 도형 삽입된 걸로 확인되어져요. 자, 그러면 문제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이거와 같게 도형을 삽입합니다. 삽입 탭에 illustration 도형. 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제목 상자의 높이의 2분의 1 정도 크기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삽입을 한 다음에 삽입한 첫 번째 도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정을 하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채우기 색깔입니다. 도형 채우기 색깔을 녹색 계통의 위에서 세 번째 걸로 추천드릴게요. 녹색의 위에서 세 번째 녹색 강조 6 60% 더 밝기. 문제지는 파랑이잖아요.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문제지는 컬러이지만 실제 여러분한테 배포되어지는 문제지는 흑백 문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색깔로 하시는 게 무난할 거예요. 녹색의 60% 더 밝기. 그리고 조건에 보면은 꼭 선 없음을 요구해요. 도형에 대해서는 도형은 선 없음 요구하니까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해당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밑에서 네 번째에 있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하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선없음으로 적용된 상태로 삽입되니까 도형 또 삽입할게요. 네,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배지 도형으로 파악되어지는데 삽입의 illustration 도형의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십자형과 원통형 사이에 있는 배지 도형 네, 요거 클릭합니다. 도형의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배지 클릭한 다음에 눈대도 가늠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비값 요만큼 삽입하면 색깔이 똑같으니까 분간이 안 돼요. 네, 도형 채우기 색깔을 어두운 색깔로 녹색의 밑에서 두 번째 25% 더 어둡게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가 마만 보이는데 글상자의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해서 글상자의 내용이 보이게 합니다. 위로 포개지게 합니다. 위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가 보이게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설정하고 그리고 이 글상자의 글꼴 설정은 전체 구성에서 주어집니다. 도둠의 40에 흰색으로 하라. 홈 탭에 글꼴의 서체를 도움으로 수정하고 크기 40 수정하고 글자 색깔 흰 색깔 가미줄 빨강 글자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으로 하고 그리고 가운데 맞춤 요렇게 가운데 맞춤까지 설정해주면 제목에 대한 설정 끝났고요. 다음으로 하단 로고인데 하단 로고는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서 이미지의 종류는 내 PC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해당 문제지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네, 해당 정보 컴퓨터 자격증 카페 회원가입 없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 이미지의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 주식회사인데 이미지 삽입은 삽입 탭 이미지 그룹 그림 클릭한 다음에 이 디바이스에서를 선택합니다. 네. 2021 버전에서는 이 절차입니다. 내 PC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 그림 중에서 로고 2 1, 2, 3 주식회사
삽입 클릭하게 되면 해당 슬라이드 중간에 뚝딱 삽입돼요. 이렇게 슬라이드 중간에 삽입되는데 문제 조건에서는요 꼭 해당 이 이미지의 배경 회색을 투명하게 처리하라 반드시 물어집니다. 투명하게 처리하라 반드시 물어집니다. 회색 배경 투명색 설정하라. 처리할게요. 네. 현 상태에서 이미지가 삽입된 상태에서 조정 그룹의 색에서요. 조정 그룹의 색을 누른 다음에 해당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하는 밑에서 네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어요. 색 목록의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고 마우스로요. 해당 이 회색 영역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포인트로 회색 영역을 클릭하면 배경의 회색이 투명하게 처리됐고 그 다음에 크기를 오른쪽 모서리 조절점을 마우스로 끄는데 좌상향 방향으로 끄는데 한 2분의 1 정도 크기로 줄여요. 2분의 1 정도 크기로 줄인 다음에 문제에서 아까 배치 확인했을 때 해당 그림 영역 슬라이드의 왼쪽 하단에 삽입한 걸로 파악되어졌으니까 이 위치인 해당 날짜 상자 요렇게 포개지게끔 요렇게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네. 날짜 바닥글 글상자에 포개지게끔.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번호 설정은 요 바닥글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꺽쇠 입력된 번호 영역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절차대로 하세요. 홈 탭에 조건에는 없지만 모범 답안 시험 진행되고 난 다음에 배포되는 모범 답안에는 크기가 16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 16 글자 색깔 검정 글꼴색을 검정으로 이 두 가지 조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16의 글자 색깔 검정. 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게끔 설정은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 선택하고 머리글 바닥글 내야 상자에 체크박스 4개 있는데 2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표시되도록 하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 2개 체크하고 모두 적용 누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빠져나갈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보여지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설정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슬라이드 목록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엔터키를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눌러서 전체 슬라이드 개수를 6개를 만들면 추가되어지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설정했던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 상태로 추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구성 60점 배점 네 슬라이드 크기와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 끝났고요. 순서적인 측면에서는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6까지이지만 소시간대의 배점을 감안했을 때 추천드리는 풀이 순서는 슬라이드 5부터 풀이할 걸 추천드립니다. 슬라이드 5, 슬라이드 4, 3, 2, 1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6을 작성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이고요. 차트 슬라이드의 문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한 슬라이드 작성하고 차트 영역은 차트 종류를 묶어내려 막대형, 글꼴, 도둠의 16, 외곽선,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의 이 문제지의 제목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5번째 슬라이드 5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합니다. 시점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영어는 시점 대문자 리더십 평가 내용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차트를 삽입할 텐데 텍스트 입력 상자에 보면 중간에 개체 삽입 아이콘 8개 있어요. 두 번째 거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합니다. 차트 삽입 클릭하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실행되는데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슬라이드는 묶은 세로 막대형만 묻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은 차트 작성은 엑셀의 고유 기능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엑셀의 데이터 입력창이 이렇게 뜨는데 자, 파워포인트 문제지 하단부에 보면 이 데이터 표라고 이 차트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해당 데이터가 표 형태로 주어져요. 이 표를 참조해서 해당 차트 데이터 입력창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는데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탁월형 이게 가로 항목이에요. 그래서 항목 1 클릭한 다음에 탁월형 직접 입력합니다.
탁월형 엔터. 배려 화합형 엔터. 실무 지시형 엔터. 보편 문안형 엔터. 이렇게 가로 항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와 조직 외는 계열입니다. 계열 1을 클릭한 다음에 조직 내 오른쪽 방향키, 조직 외 오른쪽 방향키 입력해서 내용 입력했고, 계열 3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D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D 머리글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누르면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지면 되고요. 혹시 안 지워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D 머리글에서 삭제 눌러서 지우고, 내용을 문제지 조건에 맞게 입력합니다. 탁월형 조직 내에는 4.1 수정합니다. 4.1 엔터키. 조직 내 배려 화합형은 3.7. 방향이 90도 회전됐다고 생각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4, 3.5. 조직 외 탁월형은 3.9. 엔터. 배려 조직 외 배려형은 3.8. 3.8 엔터. 3.2 엔터. 3.1 엔터. 이렇게 문제지에 차트 하단에 있는 데이터표 내용으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X 눌러서 이 데이터 입력 창자는 닫습니다. 엑셀 데이터 입력 창은 닫습니다. 그러면 기본 차트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요. 작성된 기본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위로 살짝만 옮기세요. 그러면 가이드선이 이렇게 위아래가 같아 이렇게 되는 위치로 약간만 옮기시고, 방금 저희가 입력했던 데이터표가 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고 수정을 할 텐데, 그 데이터표 추가는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의 선택을 바꿔서 수정합니다. 차트 레이아웃에 빠른 레이아웃 눌러서 차트 구성 요소에 데이터표가 추가되는 레이아웃 종류는 딱 5번째 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5를 클릭합니다. 빠른 레이아웃에 있는 레이아웃 5 클릭하면 하단에 데이터표 추가됐고요. 그리고 차트 제목과 축 제목 상자도 추가되는데 이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축 제목 상자는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키 눌러서 지웁니다. 축 제목 상자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부터 요구사항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영역 묶어내려 막대형까지 조건이 충족됐고요. 뒤에 거 이게 누락시키는 분들이 있으신데 빼먹으면 안 돼요. 차트 영역의 글꼴 도듬 16입니다.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를 닷음으로 음막할 때 그 다음에 크기 16으로 수정합니다. 닷음에 16으로 수정하면 차트 내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 차트 제목, 세로 값축 다 이 글꼴로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라는 부분은 차트 제목 옆에 마우스를 올리면 차트 영역이라는 사각형 풍선거리 뜨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이 오른쪽에 실행되는데, 외곽선은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펼치고요. 깡통 테두리 펼치고, 선 종류 자동되어 있는데 실선으로 바꾸고, 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합니다. 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이렇게 하면 차트 영역의 외곽선 설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성에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갈 텐데,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을 하기 전에 내용을 수정을 먼저 할게요. 차트 제목 내용이 요거죠. 차트 제목 내용 수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문제지의 내용으로 그룹별 한 칸 띄우고, 리더십 한 칸 띄우고, 평가 한 칸 띄우고, 점수 괄호 열고 5점 척도 내용을 입력합니다. 괄호 닫기까지. 차트 제목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대한 세부 조건으로 글꼴 3가지, 궁서 24 굵게, 그리고 차트형 제목 상자의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설정할게요.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클릭해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을 설정하면 일괄적으로 내용이 모두 적용됩니다. 글꼴의 서체 궁서로 수정하시고, 크기 24로 수정합니다. 궁서의 24. 굵게 적용하라. 글꼴 서체 바로 밑에 있는 가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요. 궁서의 24 굵게.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서 채우기 펼치고요.
단색 채우기, 색깔 흰색이니까 단색 채우기 선택하고 색깔의 종류를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쉼표 배경일로 바꿔줍니다. 조건 충족됐고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흰색깔. 테두리는 앞서서 했던 것처럼 테두리를 실선으로 합니다.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를 실선으로. 그럼 검정됐고, 아까 차트 영역 테두리 검정으로 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옵셋 왼쪽은 요 오각형 눌러가지고요. 효과에서 그림자 펼치고요. 미리 설정해서 펼치 버튼 눌러서 옵셋 왼쪽은 바깥쪽이 세 번째 겁니다. 이름값 옵셋 왼쪽. 드물게 요구하는 조건인데요. 보통 옵셋 오른쪽, 옵셋 아래쪽 두 개가 많이 요구돼요. 어쨌든 옵셋 왼쪽 클릭. 잠깐만요. 왼쪽 아래죠. 왼쪽은 여섯 번째 거. 네, 옵셋 왼쪽. 네, 세 번째 건 왼쪽 아래이고요. 네, 여섯 번째 거 옵셋 왼쪽 클릭 이렇게 하고요. 왼쪽만 엄령 처리.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클릭합니다. 현재 차트 제목 서식인데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면 채우기 노랑 깡통 채우기 선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노랑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깔 요구 조건 불변입니다. 그림 영역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같은 방식으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펼치 버튼. 네,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깔 채우기 흰색. 다음 데이터 서식으로서 조직 외 계열의 표식이 있는 꺾어 전형 마름모.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라. 자, 그래프 아이콘 막대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선택하기 쉬운 막대 하나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세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혼합에 수정을 요구하는 계열의 종류는 조직 외입니다. 문제에서 조직 외에 차트 종류 펼침 버튼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게 표식이 있는 꺾어 전형이에요. 클릭. 그리고 보조축 체크합니다. 조직 외 계열의 보조축을 체크합니다. 확인. 이렇게 되고요. 네. 문제 조건에서 표식을 마름모로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그라미거든요. 요 꺾어 전형을 선택한 다음에 표식부터 수정해 버릴게요. 깡통 위에 보면은 여기 깡통의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선택 해야 해당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표식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 마름모 크기 조건이 없는데 12로 설정하시면 적합합니다. 12로 수정해야 해당 문제지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바뀌거든요. 네, 모범 답안에서 12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 그냥 표식 마름모로만 되어 있는데 크기를 12로 수정합니다. 표식부터 먼저 완료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값 표시로 타골형의 조직 내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타골형의 조직 내 계열이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위에 여기 표시하게끔 요구합니다. 한 개만. 그래서 해당 타골형의 막대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면 다른 막대 그래프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합니다. 타골형 거 막대 그래프를 한 번 더 선택. 요것만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차트 요조 추가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 선택합니다. 바깥쪽 끝 선택해야 요 막대 그래프 위에 이렇게 4.1이라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의 조건에 명시되어 있던 부분으로서 여기까지가 충족이 됐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부분은 도형 삽입하고 요구사항만 남아있지만 문제에 요구되지 않은 편집사항들이 있어요. 저희가 표식 설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요거는 끝냈고 그 외에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 축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이 세 가지 세로값축, 보조세로값축, 가로항목축을 축선을 검정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로값축의 주눈금을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걸 꼭 요구합니다. 네, 주눈금 삭제.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로값축이나 보조세로값축이 주단이라든지 축서식 수정 요구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출력 형태와 같게 설정합니다. 먼저 축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하는 부분 자체는
현재 저희는 축선이 안 보여요. 축선의 색깔이 검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값축 클릭한 다음에 선이니까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으로 바뀝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로 항목 타골형이나 배열 화합형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를 실선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조셀 값축 클릭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눈금, 주눈금이 바깥쪽 뾰족하게 보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주눈금선, 세로값축 주눈금선, 요 세로값축 주눈금선 요걸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워요. 하얗게 지웠고 그 다음에 세로값축과 보조셀값축 확인해 볼게요. 세로값축 0, 0.5, 1, 1.5, 4.5 수동사항 없어요. 그러면 보조세로값축이 수동사항 꼭 있을 겁니다. 네, 보조세로값축 0, 1, 2, 3, 4, 5인데 저희는 0, 0.5, 1이니까 해당 이 보조세로눈금 선택하고 축서식 작업창에 그래프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축 옵션을 펼쳐요. 그리고 단위 기본 0.5인데 1로 수정하세요. 1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최소값 0, 1, 2, 3, 4, 5 문제지와 같게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남아있는 이제 세부 조건으로서 해당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하는데 해당 타골형 가장 입력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으로서 오른쪽 방향 화살표 도형 삽입할게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거, 화살표 왼쪽 방향 화살표 왼쪽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리자 글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너비값은 점자 앞에까지 점자 앞에까지 높이값은 이만큼인데 해당 여기 이 조절점을 좀 높여가지고 요렇게 네, 화살표의 높이값 조절점으로 조정하고 내용 타골형이 가장 높음이라고 내용 입력한 후에 해당 이 도형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도형의 스타일에 대한 조건이 불변이에요. 미세효가 파랑 강주일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도형 스타일에 있는 펼치 버튼 눌러서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미세효가 파랑 강주일 선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꼴 굴림의 18 홈탭에 글꼴 서체를 굴림으로 크기를 18로 수정하고 수평 가운데 이렇게 해서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를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100점 차지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 표 슬라이드 부분 마찬가지 풀이 절차 문제지를 보고 내용을 이 제목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B. 리더십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대문자 B. 리더십 유형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표 삽입할 텐데 문제지 출력 형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표 영역은 요게 영역입니다. 요게 영역이 표 영역이에요. 줄수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줄수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칸은 하나 둘 셋입니다. 여기는 이제 합쳐져 있고요. 네, 그래서 4행 3열짜리 표를 삽입하겠습니다. 4행 3열짜리 표 삽입은 요 텍스트 입력 상자의 첫 번째 개체 사이 아이콘 표 클릭한 다음에 3열 4행 확인. 삽입한 표에 대해서는 세부 조건에 스타일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표에 대한 스타일은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5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 스타일 강조 5. 설정은요, 위에 표 스타일에서 펼치 버튼 눌러요. 표 스타일에서 펼치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서 요 첫 번째가 테마 스타일 1 강조 1 강조 2 3 4 5 6 네, 문제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5 요구하니까 요거 클릭.
색깔이 알록달록인데 문제지의 표는 단일색이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표 스타일 옵션에서 이 두 개 체크 해제합니다.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 두 개의 체크를 해제해서 해당 색깔 체험이 단일색으로 바뀌게 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 표의 삽입 위치, 시작점, 끝지점 파악합니다. 시작점과 끝지점, 시작점 요만큼 됐고, 오른쪽 이만큼 떨어져 있네요. 눈대중을 가늠해서 이 B하고 요게 간격의 한 2분의 1 정도 지점. 자, 문제지를 보고 참조해서요. 테두리를 꾹 누른 다음에 B하고 왼쪽 간격 2분의 1 지점의 위에서 이격 간격 이만큼 이렇게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끝지점 마우스로 요 표 오른쪽 모서리단 이렇게 크기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참조해서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 설명 문구에 있는 카페에 올려놓은 문제지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감성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내용 입력입니다. 제일 상단은 상단 도형이라서 그 내용 입력을 안 합니다. 혁신, 카리스마, 배려, 희생, 공감, 신뢰, 구축, 신념, 신표, 솔선수범. 세 번째, 구성원의 정서와 가치관. 너비가 요 세 칸의 너비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약간 좁아요. 그래서 요 경계선을 요렇게 줄여주면 되겠고요. 엔터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한 다음 타인을 위한 봉사와 엔터키, 헌신에 초점을 맞춤, 아래쪽 방향키, 조직을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블록 지원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병합 선택하면 두 개 표셀이 합쳐집니다. 조직을 우선하는 마음가짐, 심표, 엔터. 규범적이고 상식적인 엔터. 행동과 책임감을 실천함이라고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편집을 할 텐데, 이렇게 입력 편집할 텐데요. 자, 표에 대한 편집은 설명이 빠르면 멈췄다가 여러분들 영상 멈췄다가 따라 하시면 돼요. 내용 입력하시고. 자, 그 표 슬라이드의 조건은 표와 차트 작성에 글꼴 조건이 있어요. 굴림 18이라는 조건은 제목 이외의 글자는 다 굴림이 18로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 안에 표셀 내의 내용물이 수평 수직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 두 줄 이상 입력한 이 글자 간의 줄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네 가지죠. 글꼴 서체부터. 글꼴 서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홈 탭에 글꼴에 굴림의 18 이렇게 요구하니까 굴림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줄 간격 1.5는 단락그룹에서 나옵니다. 단락그룹에서 수평 가운데. 그 다음에 요 맞춤이라고 요 단락그룹 오른쪽 상단에 두 번째 거 요거 눌러가지고 위쪽 돼 있는데 중간으로 선택을 바꾸고요. 마지막으로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2개 돼 있는 거, 짝대기 4개 돼 있는 요게 줄간격인데 줄간격 눌러서 1.0을 1.5로 하시면 돼요. 1.0을 1.5로 요렇게 단락에서 세 가지 수평 가운데, 수직 중간 1.5, 줄간격 1.5 요렇게 설정해서 표 편집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 도형 부분은 두 개 도형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도형을 파악합니다. 두 개 도형 조합으로 작성하는데 상단에 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원형 삽입된 걸로 파악되어져요. 자, 이대로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에 양쪽 모서리 둥근 사각형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사각형 섹션의 두 번째 둥근 위쪽 모서리 클릭한 다음에 네, 일격간격 이만큼 너비 이렇게 맞추시고, 자 테두리가 선이 없는데 문제지에는 선이 있는 걸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해당 도형 삽입하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을 합니다. 도형 윤곽선을 검정을 한 다음에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기본 도형을 설정은 도형을 삽입할 때 기본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도형이 삽입되어질 건지 네, 설정인데 테두리가 있는 걸로 기본 도형으로 바꾸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가 있는 도형이 삽입돼요. 타원 삽입입니다. 삽입의 도형에 타원은 기본 도형에 있는 세 번째 거 타원. 삽입하기 전에 요거 삽입하기 전에 요 색깔을 먼저 이 색깔을 좀 어두운 색깔로 바꿔 놓을게요. 셀프 형식 도형 채우기 좀 어두운 색깔로. 자 문제제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삽입의 일러스트의 도형의 타원 선택하고 기본 도형이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도형을 이렇게 삽입합니다. 그리고 글자 입력합니다. 유형 입력한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을 네,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고요. 한 세트가 완성이 되면 글자 서체 굴림의 글꼴색 검정 이렇게 한 세트 완성이 되면 요 세트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미세한 도형 그 크기 조정은 Al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Alt 키 왼손을 Alt 키 이렇게 누른 채 도형을 이 너비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포괄적 블록 지정. 네, 앞단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부터 4, 3, 2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복사 붙여넣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로 끌면 복사 붙여넣기 돼요. 근데 수평이나 수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로 요구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로 끌어서 놓으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돼요. 또 끌어서 놓으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포괄적 블록 지정 끌어서 놓아요. 끌어서 놓고 너비가 조금 다르면 이렇게 너비 조절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끌어서 놓아요. 네, 그 다음에 너비 조절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합니다. 네, 두 번째 거는 핵심 키워드, 마지막은 구체적 내용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 도형에 대한 조건은 세부 조건이 딱 고정이에요. 좌측 도형은 그라디에이션 선형 아래쪽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목표 중심과 중심 직무 중심으로 돼 있는데 도형이 모양이 똑같아요. 순서도에 있는 도형으로 파악되어지고요. 첫 번째 좌측 도형 설정하겠습니다. 목표 중심 도형은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저기 순서도에 있는 도형 중에서 모양 자체를 찾아보면은 왼쪽 오른쪽 요거 네, 잘 못 찾을 거예요. 자, 순서도의 끝에서 네 번째 있는 도형 수행 시작 종료라고 돼 있는 모양 조금 틀리거든요. 기본 모양은 틀린데 요렇게 끌어가 삽입해보면 이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해설 관건은요 도형입니다. 도형을 문제에서 제시한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빨리 캐치하시는 게 시간을 그만큼 줄여요. 도형을 자주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연습이 좀 필요하세요. 자,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글꼴 홈탭에 글꼴의 서체를 굴림의 검정 색깔 굴림의 검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설정은 셀프 형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먼저 색깔 좀 어두운 색깔로 먼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밑으로 끌어서 놓으면 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네,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복사 버튼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높이 값만 이렇게 아래쪽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높이시면 이 모양이 나와요. 네, 문제지어 갖게 되는데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직무 중심 이렇게 돼 있죠. 네, 두 번째 건 직무 중심. 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요, 표를 저희가 맨 앞 첫 번째 사진이 있기 때문에 표가 맨 밑에 깔려야 되는데 이 테두리가 표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는 걸로 네,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 선택하시고요.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표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여기까지 해줍니다. 표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80점 몇 점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풀이 절차는 이제 같습니다. 문제지의 제목부터 네, A. 리더십 정의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 상자 A. 리더십 정의.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의 내용을 입력하는데 문제지 구성은 상단이 영타, 하단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 입력 속도가 여러분들 더 빠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 내용, 요 내용을 위에다 입력을 할 텐데 여기 두 번째 줄은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의 개수를 보고요, 여기 끝에 줄바꿈 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데 한 개만 있으면 줄바꿈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한글 내용을 먼저 입력합니다. 여기 단에다가 문제지 리더십 정의, 이 내용 리더십 정의, 엔터키. 리더십은 한글 내용을 먼저 입력합니다. 구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을 일정한,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자동 줄바꿈 대입합니다. 방향으로 이끌어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능력으로 리더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동기를 부여함이라고 내용 입력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을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을 할 때 첫 번째 리더십의 정의. 자, 세 번째 문제 구성은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인데 상단에 보면 글머리 기호를 설정하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지고 글머리 기호별 문단 글꼴 설정 요구사항 주어집니다. 자, 첫 번째 1수준은 앞에 마름모로 네, 글머리 기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리더십 정의 블록 지정하고 홈탭에 단락에서 글머리 기호 마름모 세 번째 거 다이아몬드 클릭하시고 문단 글꼴 도둠 24 굵게 가진하게 누르고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작정이 4개 줄간격 1.5 이렇게 4가지를 설정합니다. 도둠에 24 굵게 줄간격 1.5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이 내용은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꼭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이 수준으로. 그래서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를 한번 누릅니다. 탭키, 탭키를 한번 누릅니다. 네,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안쪽으로 딱 들여쓰기가 돼요. 이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의 글머리 기호, 체크 글머리 기호는 홈탭의 단락 글머리 기호의 제일 끝에 대조표 글머리 기호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글꼴의 종류는 문제에서 도둠에 20 요구하고 있어요. 20 그리고 줄간격 1.5 굵게 없습니다. 줄간격 1.5 문제 조건에 맞게끔 설정합니다. 요렇게 했는데 해당 이제 이 윗단에 영어 글자 상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줄이면 많이 줄이면 글자도 줄어들어 버려요. 이러면 감점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 상자를 줄이더라도 글자가 안 줄게 안전장치로 글자 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서식 선택합니다. 도형서식 선택하면 오른쪽에 도형서식 작업창 뜨는데 세 번째 아이콘 방사형 화살표 눌러서 텍스트 상자에서 텍스트 상자 펼치고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동 맞춤 안함을 설정을 하면 해당 이 글상자가 줄어들더라도 글자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서는 영타가 요 위에 와야 되는데 여기 네, 영문 네, 마름모의 위치를 참조해서 위치 조정이 약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했던 그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채 마우스를 끄는 거, 이게 네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요 글상자 테두리를 밑으로 끌어요. 이렇게 끌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위에 영타 내용은 수정은 좀 이따 하겠고, 옆에 밑에 있는 부분에 이 동영상 삽입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합니다. 동영상 삽입, 요거 조건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내 PC 문서의 ITQ 픽처에 동영상 탭 WMV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하라. 자,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 저기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에 이 장치를 선택합니다. 비디오 삽입 위치는 이 장치, 비디오 이 장치 어디에? 내 PC의 문서에 ITQ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wmv 삽입 가운데 삽입되어요. 삽입되는데 문제지 출력지 참조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할 텐데, 자, 한글 글자의 줄바꿈이 일정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너비를 줄여요. 이 글상자의 너비를 요 오른쪽 조절점 가지고 줄여요. 일정한 요렇게 줄이는데, 줄였을 때 밑에 두 번째 줄의 줄바꿈이 안 맞아요. 리더가 밑에 내려가야 돼요. 리더를 그냥 클릭하고 엔터키 눌러버리게 되면 앞에 글머리끼가 추가되어 버리는데, 문제는 글머리끼가 추가 없이 줄바꿈 해야 되니까 리자 앞을 클릭한 다음에 그냥 엔터키가 아니라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요.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글머리끼가 추가 없이 줄바꿈이 됩니다. 강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문제지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 그리고 설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위에 재생 탭에서 꼭이요 시작을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체크하게끔 꼭 그렇게 물어집니다. 자동 실행 반복 재생 그렇게 물어지거든요. 요구 조건이 안 바뀌어요. 동영상 재생 탭 시작을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영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리더십 L 클릭 백스페이크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체크는 블록 뒤에 거 블록 잡은 다음에 그냥 영어 내용을 수정하면 이렇게 수정이 되거든요. Leadership is the ability to present vision and lead members in a 자동 줄바꿈 되게 합니다. 아니면 여기 너비만 약간 넓혀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in a 그 다음에 certain direction to generate result 하고, 밑에 글머리 끼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엔터키 눌러요. 엔터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리더 adapt well to environment change and motivate members. 요 너비를 약간 넓혀요. 넓히면 이렇게 되죠. members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요.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60점 배점. 다음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로 넘어갈 텐데, 목차는 슬라이드 클릭한 다음에 문제지 보지 말고요. 제목을 목차로 그냥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지워요.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세요. 문제지를 보면 목차 도형 목차 동일한 모양이 4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 수정하는 걸로 풀이할게요.
자,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리는데, 밑에 깔린 도형은 니은 도형이 좌우 대칭으로 삽입된 걸로 파악되고, 그 다음에 A 입력된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리더십 정의 글상자, 요 한 세트를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동일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네. 자,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네, 니은 도형, 기본 도형에 니은이라고 두 번째 줄 끝에 다섯 번째 있어요. 니은 도형 클릭한 다음에 위치 눈대중 가능하셔가지고 이렇게 좌우 대칭합니다. 회전해서 좌우 대칭. 꼭 선을 도형 선 없음 요구해요. 도형 선 없음.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으로서 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요 직각삼각형 도형, 기본 도형의 다섯 번째,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직각삼각형. 그다음에 이렇게 만큼 문제 출력 형태 보고 네, 삽입하겠고 네. 도형 윤곽선 없음. 윤곽선 없음. 도형 체계 색깔, 이미지 색깔, 글자 A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정의 부분은 글상자 삽입합니다. 삽입 탭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요. 클릭하고 너비를 저 밑에 깔려있는 니은 도형의 끝까지 너비로 하세요. 네. 왜냐하면 요 복사부 전환기 할 때 입력하는 내용의 글자의 수가 이렇게 몇 글자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입력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자, 포괄적 블록 지정. 포괄적 세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글꼴 굴림의 24 수정합니다. 굴림의 24 주어진 글꼴 크기로 수정합니다. 자, 수정하고 난 다음에 보면 요 위치나 이런 거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세 개를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처럼 요거를 세 개 추가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할게요. 요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채 그 다음에 끌어서 놓고 네, 높이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 블록 지정, 컨트롤 시프트 끌어서 놓고 이거를 네, 총 4개가 되게끔 이렇게 4개가 되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 수정. 네, B, C, D. 내용 두 번째 리더십 유형. B 세 번째 리더십 평가. 네 번째 리더의 능력 및 조직. 리더의 능력 및 조직.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퍼링크 설정과 그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자르게 하라라는 조건이 꼭 주어져요. 하이퍼링크 삽입에 대한 대상은 체크해보면 1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1동그라미, 2동그라미는 이 세부 조건에 대한 그 구분기호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하이퍼링크 세 번째 목차 리더십 평가를 슬라이드 5로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게요. 이 리더십 평가를 블록 잡습니다. 글자를 블록 잡습니다. 이 상자 아닙니다. 글상자 아니고 글자를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 탭 링크에 있는 링크에 있는 링크 하이퍼링크 추가. 꼭이요.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상자 연결 대상을 현재 문서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 5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자르기 하는데 대상 그림은 그림 4.jpg 악수하는 그림만 남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삽입 탭 이미지의 그림 이 디바이스 그림 4 선택하고 문서의 픽처 IT키 폴더 삽입. 자르기는 네, 위에 리본 메뉴 자르기 클릭하고요. 요 자르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조절점 가지고 악수하는 그림만 이렇게 남겨요. 네. 오른쪽 상단 모서리 왼쪽 상단 모서리 꺽쇠와 오른쪽 하단 모서리 꺽쇠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조정해가지고 요것만 남기고 마우스로 끌어서 여기 배치해서 문제지와 같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풀이 완료했고,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부제목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포괄적 블록 중에서 딜리트 하고,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지 디자인 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 이용해 작성하는데 40점 배점이고요. 도형 편집과 워드아트 삽입과 그림 삽입인데, 그림 편집에 대해서는 1동그라미가 그림 영역인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뾰족한 오각형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그림 채우고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자, 수평단 2분의 1 정도 크기로 삽입되어 있는데, 요거는 좌우 배치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도가 좀 나을 거예요. 자, 우선 도형을 삽입하겠습니다.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인데, 이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저기 순서도에 있는 도형 중에 요 두 번째, 순서도에 있는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순서도 다른 페이지 연결선이라고 되어 있는 요 도형입니다. 비슷한 도형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을 90도 회전해가지고 삽입한 다음에 그림 삽입하면 그림도 회전돼 버려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 도형으로 순서도에 있는 도형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도형 안에 그림 넣어라 그러면 셀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하셔야 돼요. 삽입에 그림을 하면 안 돼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대상 그림은 파일에서 선택하고, 그림 1.jpg 픽처 1에 그림 1 여기 타이핑 치는 그림 선택하고 삽입 해서 이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됐는데, 해당 삽입된 그림에 대해서 꼭요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발효할 메뉴에 그림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림 서식 작업창에 깡통요. 깡통에 채우기에 투명도 있어요. 채우기 섹션의 투명도를 0%를 50으로 수정합니다. 50% 이렇게 수정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도형 스타일 그룹에는 도형 요가의 부드러운 가장자리 변형해서 5포인트 세 번째 거 5포인트 요거 선택합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변형해서 5포인트. 첫 번째 도형 편집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조건으로서, 워드아트 삽입은 세 가지 조건, 변환, 물결, 텍스트 반사 이렇게 있는데, 워드아트는 글자 우선 리더십이라는 글자에 적용하니까 글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삽입의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고 너비를 넓힌 다음에 리더십 입력을 하는데, 첫 글자가 꼭 대문자일 거예요. 리더십 이렇게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네, 첫 글자 꼭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거든요. L 대문자, EADERSHIP 소문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이 글자에 대해서 세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변환과 글꼴과 반사인데, 글꼴 설정부터 먼저 할게요. 글꼴 굴림의 굵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굴림의 굵게, 글꼴 서체 굴림의 굵게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변화는 셀프 형식의 워드아트 스타일 부분에서 요 세 번째 텍스트 요가의 변환 적용하는데, 문제에서 적용하는 대상은 물결 아래로라고 돼 있어요. 물결 1 돼 있는데, 여기 변환에 휘기 종류 4936 36개 있어요. 이 중에서 물결 찾아봅니다. 네, 물결 1 요거 같아요. 이름이 물결 아래로. 네, 휘기의 위에서 다섯 번째 거 물결 아래로 클릭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해당 이 위치 및 크기 조정하도록 할 텐데, 여기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너비는 이만큼 넓히면 이게 같이 커져요. 글자 자체도. 그렇게 되니까,
문제지를 보고 이렇게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사에 대한 조건, 텍스트 반사, 전체 반사, 터치 1 이렇게 돼 있어요. 현 상태에서요, 워드아트 스타일이 전체 반사 터치 1,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가 반사에 근접 반사, 2분의 1 반사, 전체 반사. 전체 반사의 터치는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거예요.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의 세 번째 거. 첫 번째 줄의 세 번째 거. 전체 반사 터치, 클릭. 이렇게 하면 워드아트에 대한 설정 끝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과 표지 슬라이드의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과 위에 슬라이드 마스터의 하단 로고에 대한 조건이 꼭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대상 로고도 로고이고요. 배경 회색 투명하게 처리하라.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설정했던 이 그림을 그냥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위치, 크기 이렇게 해서 끝내면 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했던 그림을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위치 및 크기만 조정하면 되겠다. 슬라이드 1 배점 40점 배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형 슬라이드.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프리 순서 동일하게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D. 능력, 리더의 능력 및 조직. 여섯 번째 슬라이드.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네. D. 리더의 능력 및 조직. 텍스트 상자 필요 없어요.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 지웁니다. 문제지 볼게요. 네, 문제지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출제됩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하트 배치하는데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애니메이션 전에 1동그라미 다음에 2동그라미 2그룹입니다. 네, 1그룹, 2그룹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 조건으로서 네, 1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도형 및 스마트 하트 편집, 2동그라미는 도형 편집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왼쪽 단에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할 텐데,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먼저 삽입되어 있으니까 체킹해보면 요거하고 요거가 같거든요. 네, 같은데 기본 도형이 오른쪽에 있는, 밑에 깔려있는 게 한쪽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기본 도형이에요. 자, 우선은 첫 번째부터 할 텐데, 첫 번째 도형 1그룹부터 네, 문제지를 보고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을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에 끝에서 세 번째 거, 끝에 세 번째 게 이게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거든요. 요거 선택한 다음에 시작점, 위치, 눈대중 가늠, 너비, 능 앞에 여기 이렇게 높이값 이렇게 삽입 이렇게 했는데, 해당 요 도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하고가 같아요. 같으니까 네,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끌어가지고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네,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둥근 모서리가 왼쪽 하단으로 와야 되니까 회전 좌우 대칭하고 상하 대칭까지 해서 요 잘린 부분이 오른쪽 하단으로 오게끔 요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리더의 능력 및 자질. 네, 리본 네, 도형인데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리더의 능력 및 자질 저 밑에 별미 현수막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리본 위로 기울이짐. 별미 현수막의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리본 위로 기울이짐 도형입니다. 네, 이렇게 삽입합니다. 자, 도형 삽입하고 난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야 높이가 가늠이 되는데, 이 케이스는 요 조절점을 넓혀 놨어요. 요 조절점 요거를 이렇게 넓혀 가지고 네, 조절하고 리더의 능력 및 자질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도형 안에 처음으로 글자를 입력한 도형에 대해서는 문제 조건에 보면은 여기 글꼴 도둠의 18이 있어요. 이 설정을 합니다.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서체 도둠 18 글자 색깔 검정 한 다음에 이 도형을 마지막으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도형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립니다. 제프리법에서 기본 도형 설정은 3번 했었어요. 3번. 이게 마지막이에요. 기본 도형을 설정하게 되면 이후에 도형 삽입하고 글자 입력하면 글꼴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자, 능력이라는 도형은 정육면체 도형인데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요거예요. 네, 정육면체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 살짝 삽입한 다음에 능력 이렇게 입력하면 해당 폭이 좁으면 글자도 자동으로 세로로 입력되고 요 회전점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놨어요. 그리고 조절점도 약간 조정한 것 같아요. 여기 조절점도 약간 네 이렇게 위치를 조정한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설득력, 분석력, 구성력은 스마트아트 스마트아트인데 스마트아트 삽입 2개 나옵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아트 이 케이스는 목록형에서 찾아볼게요. 스마트아트 목록형에 동그라미 3개짜리 네 요거죠. 세로 상자 목록형 스마트아트 2개 나오는데 그 2개의 스마트아트 중에 하나는 기본 모양으로 나와요. 기본 모양 네, 즉 기본 모양이라는 거는 글자를 입력하는 개수 도형의 개수가 변경이 없는 거. 그 경우에는 텍스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내용을 텍스트 입력란을 클릭한 다음에 직접 내용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구성력. 자, 그 다음에 글꼴 도둠의 18 이 스마트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테두리 선택합니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서체를 도둠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18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줄어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아트가 주어져 있는데 디자인 종류가 3차원 벽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자질 네 3차원 만화. 요 스마트아트 개체 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개체 상자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마트아트 디자인에 3차원 만화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테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스마트아트 스타일 펼침 버튼에 3차원의 벽돌 다섯 번째 거 요거요. 네, 벽돌 요거 클릭. 그 다음에 색깔의 체험이 알록달록인지 단일색인지 알록달록이에요. 설득력 알록달록이에요. 그러면은 3차원의 벽돌 맞는데 네 모양이 지금 제가 선택 도형의 종류가 다른 게 선택됐네. 동그라미 앞에 동그라미 있는 요거죠. 네,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요거죠. 네, 그죠? 동그라미 앞에 있는 거죠. 네, 제가 네 스마트아트 종류를 제가 네 세로 곡선 목록형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괜히 혼동스러우면 다시 설명드리면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아트에서 목록형에서 동그라미가 있고 요거예요. 끝에서 둘레 여섯 번째 거. 네, 끝에 여섯 번째 겁니다. 네, 세로 곡선 목록형 종류 제가 잘못 네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의 설득력, 그 다음에 분석력, 구성력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선택하고 글꼴 홈 탭에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 스마트아트 디자인의 펼침 버튼 3차원의 네 다섯 번째 거 벽돌 이렇게 했고, 색깔 알록달록이면 색 변경의 색상이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체크해야 되는데 검정이죠. 글자 색깔 검정이에요. 마지막에 홈 탭에 글꼴 색깔 검정 이렇게까지 하시고, 오른쪽 모서리 있던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많이 줄입니다. 이만큼 많이 줄입니다. 네, 많이 이렇게 많이 줄이고 테두리 걸어가지고 이렇게 배치.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표현력하고 창조력이 있는데, 표현력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 한쪽 모서리로 접힌 도형이에요. 기본 도형에 있는 여기 세 번째 줄 중간 단 한쪽 모서리로 접힌 도형. 내용을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은 해당 이 너비 높이가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조력. 삽입의 도형에 순서도 도형에 첫 번째 줄 중간 단에 있는 순서도 문서 도형인데 상하 대칭된 도형이에요. 자, 출제 기준에 상하 대칭된 도형에 꼭 한 개 포함되는 걸로 출제가 되는데 이 케이스는 상하 대칭하고 난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글자도 상하 대칭된 상태로 입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기 창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되고 글상자를 저희가 삽입 탭 텍스 상자 가로 텍스 상자를 저희가 목차 슬라이드하고 했을 저희가 첫 번째 표지 디자인에서도 글상자 삽입하는 거 있었죠. 네, 그것처럼 글상자 삽입한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의 글꼴도 도둠의 18포인트. 네, 도둠 18포인트를 수정하고 도둠이죠. 아, 이거 아까 여기 글자가 도둠이었어요. 도둠. 네, 도둠의 18포인트. 네. 자, 요 글상자 도둠의 18포인트를 한 다음에 포개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눈송이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질. 요거도 스마트 아트인데 삽입의 스마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아트에서 요거도 목록형에서 찾아보면 하나는 기본 스마트 아트 모양이면 하나는 글자 입력을 수정하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찾으셔야 돼요. 사각형의 오른쪽 화살표 있는 거 한 개짜리는 없고요. 여기 두 개짜리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세로 곡선 목록형을 이용합니다. 세로 곡선 목록형 확인. 자, 이 케이스는 직접 입력하면 안 돼요. 글자를 여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조직관리 동기부여 두 개밖에 없죠. 엔터키 눌러요. 엔터키 누르면 이게 추가됩니다. 정보 활용 엔터 문제 해결 이렇게 추가하고 밑에 있는 건 지워야 돼요. 그러면 끝에서부터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요. 백스페이스 키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누르면 이게 지워져요. 자, 이렇게 편집 글자 입력에 대한 편집 요구되는 스마트 아트가 꼭 하나 더 요구됩니다. 이렇게 입력 완료됐으면 X. 자, 순서 테두리 클릭 홈 탭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 플러스 하고 18하고는 틀리다 도둠의 18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에 대한 조건으로서 3차원 만화 돼 있는데 요거 테두리를 더블 클릭 따닥 테두리 더블 클릭 그 다음 펼치 버튼 3차원의 만화는 세 번째 거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최고 색깔이 알록달록인지 단일색인지 단일색 변경사항 없어요. 크기를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오른쪽 모서리 단 조절점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여요. 그리고 배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첫 번째 1그룹 우선 기본 도형과 스마트 삽입 끝났고요. 다음 자, 두 번째 2그룹으로 넘어가서 수평적 조직 문화는 리본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삽입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는 복사하면 되는데 틀린 거는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아래쪽 이거 아래쪽으로 기울여짐입니다. 이렇게 삽입하고 넓히고 내용 입력 수평적 조직 문화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청과 공감이 같다. 그리고 가치 창출. 자, 경청과 공감 삽입의 도형에 왼쪽 오른쪽 숫자로 할게요. 네. 순서도 도형의 끝에 두 번째 줄에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경청 입력된 도형 기본 도형입니다. 요겁니다.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경청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끌어가지고 놓고요. 좌우 대칭.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공감. 내용 수정합니다. 아이고 공감. 네, 중간에 가치 창출 도형은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이 블록 화살표에 설명서에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요거요. 설명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 모양이 틀려요. 모양이 틀린데 이 조절점 가지고 변형하는 걸 꼭 요구하는데 내용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가치 엔터 창출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렇게 가치 엔터 창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조절점 가지고 안에 있는 조절점 요거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요 조절점 가지고 올리면 요 모양이 나와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통 육각형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끝에서 세 번째 7 왼쪽에 있는 거. 네. 소통. 그 다음에 관심 아래쪽 방향 화살표 삽입의 도형의 아래쪽 방향 화살표 아래쪽 관심. 그 다음에 균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의 네 번째 거 양쪽 모서리 잘린 위쪽 모서리 균형. 그 다음에 목표 공유와 주와 밑에 파선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부터 먼저 사각형의 두 번째 거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이렇게 삽입을 이렇게 하고요. 네. 삽입하고 네. 그 다음에 테두리 변경은 해당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서식 대화상자 작업창 실행되어지면 선 종류를 파선으로 하는 거는 실선에 여기 그 대시 종류를 네 번째 거 파선으로 바꿔주면 되고. 네. 굵게 약간 굵다 그러면은 이 정도 하시면 무난하고 너비값 이 정도 하시면 무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목표 공유와 조화는 갈매기 수장용 도형인데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오각형 오른쪽에 있는 거. 네.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목표 공유와 조화 이렇게 내용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린 마음과 팔로우십은 열린 마음이 기본 도형이에요. 삽입의 도형이 사각형의 세 번째 거 잘린 한쪽 모서리 이렇게 열린 마음. 이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좌우 대칭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수정 팔로우 10. 자, 선연결 요구됩니다. 선연결도 도형이에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꺾인 연결선 선의 네 번째 거 연결선 꺾임. 열린 마음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에다가 십자형을 포개해서 클릭해요. 그러면 연결됐고 오른쪽 빈 동그라미를 끌어가지고 팔로우 10 입력 도형에다가 올리고 상하 좌우에 연결점 생겼으면 동그라미 위에 걸 딱 포개가지고 이렇게 이 선에 대한 설정은 마우스 우클릭 도형 서식에서 선의 색깔을 검정으로 그 다음에 너비를 2포인트 그 다음에 화살표 머리 유형과 화살표 꼬리 유형을 타원으로 합니다. 화살표 머리 유형 동그라미 끝에 거 화살표 꼬리 유형 타원 요렇게 타원 화살표 요렇게 합니다. 자, 도형에 대한 기본 도형 사유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꼼꼼하게 안 해도 됩니다. 네, 러프하게 동일한 색깔을 채우고자 하는 도형을 같이 선택해가지고 네,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도형 클릭하면 이렇게 같이 선택되니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색요. 도형 채우기 색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러프하게요. 뭐 리더십, 수평, 뭐 밑에 깔려있는 도형 이거 그대로 두면 되겠고 능력하고 경청하고 뭐 경청 이렇게 네 도형 채우기 색깔 러프하게 그 다음에 뭐 표현력, 창조력, 뭐 소통 네 목표 공유 선택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색깔을 조정을 해주고 필수적으로 꼭 설정해 줘야 될 대상은 뭐냐면은 이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는 도형이 한 개 꼭 있어요. 그래서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는 도형은 꼭 색깔을 꼭 어두운 걸 요구하니까 그리고 글자 색깔은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깔 흰 색깔 한 개 꼭 요구됩니다. 네, 요 정도로만 해줘도 무난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은 네, 문제 조건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남았거든요. 그룹화 애니메이션 남았는데 이 그룹화 애니메이션 점수 합산 점수가 30점이에요. 100점 만점 3점 크죠? 네. 자, 그룹화 굉장히 쉽습니다. 네, 1그룹을 한 덩어리로 묶을 건데 포괄적으로 블록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 아까 요거 글상자 포개어진 거였는데 네 요거는 요 밑에 깔린 도형 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네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이렇게 하면 그룹화 돼요. 이게 5점. 또 두 번째 그룹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이게 5점 10점 차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설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애니메이션 첫 번째 근데 주의사항은 1그룹 다음에 2그룹 애니메이션 순서예요. 그래서 1그룹 날아오기 왼쪽에서 네, 1그룹을 선택하고 날아오기 왼쪽에서 1그룹 선택하고 위에 애니메이션 탭 애니메이션의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주요사항 나타내기에 있는 네, 날아오기를 적용하셔야 돼요. 나타내기에 있는 날아오기 끝에 보면 끝내기에도 날아오기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나타내기에 날아오기 그리고 꼭 방향을 바꿔야 돼요. 갈록구름이로 보이는 방향이 있는 거는 왼쪽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케이스인데 요 효과 옵션 눌러가지고 왼쪽에서 날아오기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회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조건이 그러면 두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에서 회전 적용하면 되고요. 요게 10점 10점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20점 그룹화가 10점 총 30점인데 이거 10분도 이렇게 1분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 꼭 하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셔가지고 이 두 번째 그룹의 도형 삽입을 다 못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멈추시고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을 꼭 하세요. 확인은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 슬라이드 했을 때 비어 있어야 되고 클릭했을 때 요렇게 제대로 나타나면 제대로 설정하신 겁니다. 2025년 7월달에 진행되어지는 네, ITK 파워포인트 1교시 A형 문제 풀이해드렸는데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